마음챙김 명상을 수련할 때 7가지의 중요한 태도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수련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음챙김 수련의 기본 태도 그 첫 번째, 판단하려 하지 마라. 마음챙김은 당신의 생각과 견해, 좋음과 싫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순간순간의 경험에 긴밀한 주의를 주어 기를 수 있다. 이런 훈련은 대상을 우리 자신의 왜곡된 렌즈와 생각을 통해 보지 않고 실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언제나 경험하는 안팎 경험에 대해 늘 판단하여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고 이러한 판단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마음의 활동에 관해 마음챙김을 해나가는 수련을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대해 끝없이 판단을 거듭해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 우리가 보는 모든 대상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이름 붙여져 분류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응한다. 어떤 일,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사건들에 대해 나름대로 좋게 느껴지면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나쁘게 느껴지면 나쁜 것이라고 분류한다. 그 밖에 별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중립된 것이라고 분류한다. 중립적인 사물, 사람, 그리고 사건도 언제나 우리의 의식에서 나온 분류이다. 중립적이라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기 가장 귀찮아했던 것이란 사실도 알게 된다. 의식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습관은 급기야 우리를 무의식적이면서 전혀 객관적인 바탕을 갖지 못한 자동적인 반응에 붙들어 놓는다. 이러한 판단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평화로움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또한 안팎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별력을 개발하기 어려워진다. 마음은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의 평가에 따라 오르내리는 요요 장난감처럼 바뀐다. 당신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의심이 든다면 지금부터 10분 동안만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좋고 나쁨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많이 지배되고 있는지 관찰해보라. 생활에서 당면하는 스트레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면 우선 나 자신이 이러한 자동적 판단을 알아차림으로써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한 편견과 공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이들의 독재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을 수련할 때 판단이 일어나면 판단하는 마음의 성질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는 의도적으로 판단을 멈추고 공명정대한 태도로 자신의 반응을 포함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단지 바라봄으로써 더 넓은 조망을 취한다. 마음이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막으려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무언가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판단하고 있음에 대해 다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만일 호흡 명상 수련을 할 때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은 호흡을 관찰하는 훈련하는 것을 두고 지루하다 또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또는 나는 잘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것은 바로
판단에 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판단을 멈추고 판단하는 생각을 포함하여 무엇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고요히 지켜보는 것이 마음 챙김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생각을 쫓거나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알아차림으로 호흡의 물결을 탄다. 두 번째, 인내심을 가져라. 인내심은 지혜의 한 형태이다. 사물이 변화되는 데는 나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번데기를 깨트리려고 한다. 이렇게 해봐야 나비가 더 빨리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나비가 되는 과정이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저절로 나비가 된다는 것을 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명상 수련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대한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온종일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리고 긴장하고 흥분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련을 해보아도 무언가 긍정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라. 아무리 안달해봐도 그러한 생각이 비켜서지 않는다. 긴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 자체가 현실이다. 그러한 생각도 그 순간 존재하고 있는 당신의 일부이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스스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조금씩 더 나아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순간순간 안달해보지만 어느 순간도 모두 당신의 인생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당신의 마음은 마음 그 자체의 마음을 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지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흔들림에 따라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인내심을 키우면 우리의 순간순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오히려 사실은 이와 반대라는 것도 알게 된다. 인내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 순간에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이며 순간의 충만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은 그 나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간직하라.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풍요로움은 곧 인생 자체의 풍요로움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나 믿음에 빠져 진정 사물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는 범상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범상한 것의 비범함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 소위 초심을 간직해야 한다. 초심이란 모든 일을 처음 볼 때와 같은 마음 자세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초심자의 열린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상투적인 수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같은 순간이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매 순간은 나름의 독특성이 있고
또한 독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초심이 바로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일깨워준다. 일상생활에서도 초심을 키우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이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당신의 생각과 느낌의 상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라. 이러한 방식을 아이들, 배우자,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면 이들에게도 적용해 보라. 문제가 나타날 때는 문제에 적용해 보라. 밖에 나가 자연 속에 있을 때도 적용해 보라. 밖에 나가 눈에 띄는 모든 것에 적용해 보라. 눈앞에 나타나는 하늘, 별, 나무, 물, 돌 등을 아무 것에도 가려져 있지 않은 맑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생각, 의견, 감정의 막을 통해서만 이들을 보고 있는가? 네 번째, 믿음을 가져라.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느낌에 대해 깊은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명상 수련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당신의 직관이나 판단을 믿다가 때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옳고 맞을 수 있다. 무언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느낌을 존중하라.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고 섣부르게 결론 지을 필요는 없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가진 기본 지혜나 선량함을 믿는 것이 명상 수련의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명상을 실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스승의 명성과 권위에 사로잡혀 자신의 느낌이나 직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스승이 매우 지혜롭고 경험이 많으니 스승의 완벽한 지혜의 모델로 공경해야 하고 스승의 말을 의심 없이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태도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명상의 정신과 완전히 상반된다. 어떤 사람을 모방하고 있다면 비록 그가 누구일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누구처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보다 온전히 당신답게 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명상을 하는 이유이다. 마음챙김 수련을 하게 되면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수련을 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잘 수련할수록 다른 사람도 더 잘 신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볼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우리가 하는 일상 행위는 거의 모든 경우 무엇을 얻거나 어디로 가거나 간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행동한다. 그러한 태도는 명상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명상은 인간의 일반 활동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명상이든 실천할 때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지만 궁극적으로 명상이란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다.
명상에서는 당신이 당신다워진다. 그 이상의 목적은 없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모순 같기도 하고 어쩐지 이상한 느낌도 들겠지만 바로 이 모순 같은 소리가 더 적게 행위하고 더 많이 존재하라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애쓰지 않음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길러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나는 이완하려고 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내 아픔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또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등의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론가 가야 해 라는 생각이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생각과 함께 나는 지금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따라온다. 만약 내가 더 편안해진다면, 머리가 더 좋아진다면, 더 열심히 일한다면, 더 건강해진다면 내 문제가 없어질 텐데. 그러나 지금 나는 그러지 못해. 이러한 태도는 마음챙김 수련을 위태롭게 한다. 마음챙김은 무엇이 마음속에 일어나든 오직 그것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긴장하면 긴장하는 것에 주의를 모으고 통증이 있다면 통증과 함께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마음챙김 하면 된다. 자기 자신을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고 있다면 비판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된다.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식으로 감싸 안으면 된다. 그것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명상과 관련해서 당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를 얻으려고 허둥거리는 노력을 거두고 그 대신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를 사력 있게 보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규칙적으로 수련해 나가면 저절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진행이 바로 당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힘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다. 6번째, 수용하라. 수용한다는 것은 만사를 현재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체중이 과하게 나간다면 체중이 과하게 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컨대 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도 결국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가끔 우리는 감정적으로 부정하거나 화를 낸 끝에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거부 단계는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는데 자연스럽게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 모두가 치유 과정의 일부이다. 치유는 만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매사를 부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긍정적으로 변하려는 힘을 가로막는다. 이처럼 부정하거나
강요하거나 투쟁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치유와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고갈되고 조금밖에 남지 않은 에너지조차 집중력이 없어서 쉽사리 사라지고 만다. 만일 당신이 뚱뚱하여 당신의 몸에 불만족한다고 해서 체중을 빼면 자기의 몸이나 자신을 보다 더 좋게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다. 당신의 욕구 불만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싶으면 지금의 체중 그대로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서든 지금이라는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진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비의 행위이자 현명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덜 중요해지고 감량도 훨씬 더 쉬워진다. 의도적으로 수용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전제 조건이다. 수용이란 무엇이든지 무조건 좋아해야 되거나 어떤 것에든 수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당신의 원칙이나 가치를 포기해야만 되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있는 그대로에 만족해야 한다거나 할 수 없이 좋게 봐주는 것도 아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그만두어야 한다든가 변화와 성장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며 부정을 묵인하거나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여겨 자기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수동적 체념과 전혀 다르다.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는 수용이란 결국 기꺼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태도를 기르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해 갈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당신 나름의 판단과 욕망 또는 공포와 편견에 의해 당신의 시각이 흐려져 있을 때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감도 생겨난다. 명상 수련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온전하게 함께 존재함으로써 수용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는 관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오로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열린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 나가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도 다음 순간에 찾아오는 것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이 바로 지혜를 키우는 일이다. 7번째, 내려놓아라.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잡을 때 매우 현명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냥꾼들은 야자 열매에 원숭이의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 놓는다. 그런 후에 반대편에 조금 작은 구멍 2개를 뚫고
두 개의 구멍 사이에 끈을 꿰어 이를 야자나무 등치에 묶어둔다. 그런 다음에 야자 열매 속에 바나나를 집어넣어 숨긴다. 원숭이가 내려와 야자 열매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바나나를 움켜쥔다. 이 구멍은 손을 펴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바나나를 움켜쥐고 있는 한 빠져나올 수 없는 크기이다. 원숭이가 자유로워지려면 움켜진 바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숭이는 바나나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높은 지능을 가진 인간도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한 번 마음이 무언가에 붙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거나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마음챙김 수련의 기본이 된다. 자신의 내적 경험 세계에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이 원하고 붙잡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또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자신의 내적 경험 세계에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또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즐거운 대상이라면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상황을 더더욱 오랫동안 붙잡고 연장하고 몇 번이라도 다시 떠올린다. 한편 불쾌하고 힘들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생각, 느낌, 경험은 없애버리거나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명상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의 어떤 측면은 부둥켜 안으려 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를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 명상에서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순간순간 그것을 관찰하도록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상을 그대로 두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이 무언가를 움켜쥐거나 배척하려는 것을 느끼면 그러한 충동을 내려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바라본다. 자신의 경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판단하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생각을 알아차리고 단지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둠으로써 내려놓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내려놓는다. 단지 알아보며 알아차림 그 자체에 머무른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 꽉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을 것이다. 붙잡거나 매달리는 것은 내려놓는 것과 정반대다.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든 집착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낳든 우리는 집착에 대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방식을 기꺼이 바라봄으로써 그 반대의 경험,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내려놓기에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기꺼이 바라보려고 한다면 마음 챙김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생소한 경험은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밤 잠을 잘 때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조용한 방에 누워 전등을 끄고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다. 몸과 마음이 놓아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에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갔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조짐이다. 이때는 생각이 어떤 특정 대상에 지나치게 강하게 끌려가 있어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잠을 자보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잠은 점점 더 도망가 버린다. 만약 당신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당신은 내려놓기 전문가가 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이 내려놓기 기술은 물론 깨어있을 때 적용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